시간에만 아끼지 않는 부모, 그러니까 부지런한 부모, 그리고 게으른 부모 이렇게 있었죠. 이게 어디가 좋다 1, 2, 3, 4 세울 수 있어요? 하나만 고를 수 있어요? 하나만 골라야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뭐랄까요? 비스무리한, 왜요? 이거 하면 너무 그냥 좀 속세일까봐 좀 그러신가요? 돈이야! 이렇게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비슷하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봅시다. 다음 중 가장 이상적인 부모상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이 다시 정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갑니다. 소피 선생님, 토니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시지만 좀 더 영어를 배웠으면 해서 끝나고 어딘가 영어를 학원을 좀 더 찾아 헤매는 부모.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이거는 이게 그게 아닙니다. 잘 못 배웠, 이게 아니라 자기가 느끼기에 뭐냐면, 좀 더 내가 부모로서 돈을 낼 수 있고 시간을 애들한테 투자할 수 있어서 걔가 이렇게 좀 더 한다 그러면 그럴 수 있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보탠다는 느낌이에요. 물론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하승이가 집에 가서 자꾸 아빠 이게 뭐야? 뭐야 하는데 그래 그냥 블라블라 그러고 그냥 말아요. 신경도 안 써요. 머릿속으로는 괜찮아 그냥 즐겨. 그냥 제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토니 선생님 할 때 신나? enough. 아이들한테 제일 제가 원하는 건 7살이 지나서 저는 이제 8살부터 봤는데 7살 끝에 무렵쯤에 영어가 재밌어요 라는 느낌만 있으면 돼요. 근데 영어가 재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 얘기 살짝 하면 부모님들 눈이 팍 이렇게 돼요. 영어가 재밌어요 라는 느낌을 가지려면 영어는 언어잖아요. 그죠? 유학생들이 영어가 가장 많이 늘 때는 언제예요? 미국인 남자친구. 미국인 남자친구가 I love you만 하면 안 돼요. 싸워야죠. Do you even remember what you said last week? 뭐 이렇게 하는 거야. I was arrested.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리고 영어 그렇게 잘 나와요, 막. 그리고 뭔가, 빌이라고 해서 고지서를 받았는데, 전기비가 34만 원 막 나왔을 때 나는 3만 원 쓴 것 같은데, 전화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전화할 때 어떻게 돼요? 전화하는 게 제일 무서운 이유는 뭐예요? 제 얼굴도 안 보이는데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Good afternoon, how can I help you? 막 이래요. This is, 뭐 이러면서 말하는데, 근데 그때 영어가 제일 먼저요. 자기가 억울할 때. 이겨 먹어야 될 때, 그죠? 그냥 커뮤니케이션 많이 늘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감사하는 게 뭐냐면, 토니 선생님은 뭐, 이제 올해 오셨지만은, 제가 소피 선생님한테 작년에 했다고 하는데, 가장 감사한 건 뭐냐면, 애가 즐거워하네? 끝이에요. 그냥 그걸로 만족해요. 네. 그러니까 제 애니까 더 잘 가르친다 뭐 이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제 첫째도 그랬고, 7살, 내가 ABC도 안 가르쳤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자신이 있던 거는 뭐냐면, 매일매일 이제부터 얘기할 부모가 할 일을 할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는요. 미취학인데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로드맵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구구단 언제 쓸 거예요? 구구단은 이때부터 이때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연산을 넘어갈 거야. 곱하기 2자릿수 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고 아이가 몇 살인데? 6살. 아니, 뭐 괜찮아요. 굉장히 부지런한 부모에 속하겠네요. 그죠? 예. 네. 아예 로드맵이 다 돼 있는 거. 다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합니다 오셔서. 자, 그런데 그냥 이것도 재미로 넣었지만 이거는 무슨 뭐예요? 시간을 아끼지 않는 부모인가요? 누워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여기 와서 하니까 시간을 아끼지 않으셨네요. 그죠? 다음에는 아이의 의견이 중요해져서 항상 의견을 묻고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부모. 이거 제가 함정판 겁니다. 안 좋아요. 어느 부분에서 안 좋다는 겁니다.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가끔 제가 카페나 도서관이나 아니면 길거리나 어디에 가서 보면 죄송해요. 아이 역할 해주세요. 우리 아이는 우리 뭐 이렇게 뭐 먹을래? 이렇게 해서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게 좋아 대답도 안 하는데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래서 대답하면 싫었어 뭐 이래가지고 뭐 합니다. 말 혼자서 그냥 막 옆에서 얘가 아니라 애가 없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으신 분 같아요. 막.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학원에 와서도요. 어머니 학원에 왜 애가 7개를 다녀요? 아이가 좋대서요. 제가요.
하기 전에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어떻게 받아들여요? 남편이 나 오늘 홍대 클럽 가도 돼? 가 하고 똑같은 느낌인 겁니다. 남편이 그럼 갈게 그럼 어떻게 돼요? 영원히 가버립니다. 가서 못 돌아와요. 똑같습니다. 애가 느끼기에도 이거 엄마가 다 알아봤는데 이렇게 되는데 정말 재밌을 것 같아.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아직 저항할 힘이 없어요. 아이들이 저항하는 건 어떤 거 저항하냐면 지금 안 잘 거야. 그거 먹기 싫어. 굉장히 삶의 생존에 관련된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맨날 하던 것만. 하고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데 되게 중요하대. 생각하는 뭐래?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처음 듣는 얘기예요. 반성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는 의견을 물어본다고 해서 다 물어보는 것 자체는요.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알아서 또 커트할 건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거를 시켜야겠다고 해서 8개건 9개건 10개건 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부모님 생각이 저는 그래요. 부모님이 알아서 그거 커트하고 부모님 결정해야 될 게 굉장히 꽤 있어요. 근데 생각 자체가 잘못되면 이게 처음부터 큰일 난 거죠. 이게. 그죠? 제대로 된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얘기해요. 아니 아이가 어떤 거에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아이가 이걸 좋아하는지 아닌지 알아야 되잖아요. 라고 하죠. 아이에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딜레마 같지만 아이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게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그죠?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동시에 아이에 대해서 제일 모르는 게 부모예요. 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이래요. 우리 아이는요 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수줍고요 뭐 이랬는데 첫날부터 우해 이런 애들 있어요. 우해해하고 아웃풋을 막 내밀고 싶은데 자기가 발현시키고 싶은데 부모가 집에서 hey shut up 하고 있던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발현이 된다고 해서 그걸 갖고 또 발현만 시키진 않아요. 저는 또 수업 시간이잖아. 이 다물어. 뭐 그거는 해요. 근데 뭐 어떻게 모드를 확실하게 만들어놔요. 쉬는 시간이야? 펼쳐. 다시 쉬는 시간이 아니야? 닫아. 이게 돼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하면서 자기가 더 편한 걸 느껴요. 그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갖고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아니요. 물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물어볼 때는 뭐냐면 아까도 그랬죠. 누가 이렇게 다치겠어? 지 넘어졌는데. 제 배포에게 그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원만한 관계도 아닌데 대화도 안 되는데 뭔가 정확하게 얘기할 것도 아닌데 그걸 갖고 의견을 물어본다면 나올까요? 아이가 내가 너 오늘 화장실 몇 번 가니? 요즘에 자주 가는 것 같은데 10번 아니 100번 그죠? 100번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실 갔다가 들어갔다가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100번 지금 웃으시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거 괜찮아 안 괜찮아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죠? 그 상황에서 항상 의견을 묻고 들어줘. 아니요. 아이가 할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게 안 되면 안 되죠. 자기는 너무나 시간을 많이 쓰고 의견했는데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여기도 써놨어요. 까먹지 말고 꼭 쓰기.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노력한 만큼은 뭐냐면 인풋과 아웃풋의 상관관계를 무시하는 겁니다. 인풋이 많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많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그 인풋이 우겨 넣었다든지 아기에서는 상관없이 그냥 막 했다든지 그러고서는 아웃풋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되면은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들은 뭘 하십니까? 좀 더 비싼 학원으로 옮깁니다. 좀 더 많이 시키고요. 아, 우리 애가 아직 자극이 부족하구나. 안 되죠. 그걸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상관관계가 있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들어보고 조언해 드릴 수는 있지만 3자 입장에서 결국에는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시간, 돈, 부지런함, 그 인풋이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돼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들을 때 가장 안 좋은 말,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말. 너 그러려면 학원 다 그만두고 때려쳐. 들어보셨나 봐요.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나 봐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다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다 때려쳐!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고서는 부모님 한 게 뭐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도 옛날 부모로서 잘 몰라가지고 실수하신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인풋을 했으니까 아웃풋이 당연히 나온다고 하는 거. 인풋 아웃풋이 제대로 나오는 거냐 쉽게 나오는 거냐 양동이에 물 많이 받으면 많이 쏟아진다 이거밖에 없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복잡한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그러면 얘는 그 인풋을 갖고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면서 받아들이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학원도요. 등록을 해봐야 알아요. 사실. 이 원장이 괜찮네 하고 막 돈을 내고 막 그랬더니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대형학원 실장에 막 이걸 놀아놔가지고 와 지금 아니면 늦었네요. 지금 7살 분들, 6살 애들도 똑같아요. 어머니 지금 이렇게 안 하면 아마 요건 하나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가 아이와 있어야 되는데 알죠. 운동을 많이 시키고요. 그런데 거기서 있지만 지금 이렇게 안 하면 애들은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끝나고 나서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2시간 정도는 해야 그래도 초등학교 갔을 때 애들이 내가 그래도 이게 이러겠습니까? 정말 다 장담은 못 드립니다. 이런 말도 해요. 장담은 못 드립니다만 요 정도라도 해야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요. 그 다음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아까 이모 삼촌이 물어봤을 때 점점 더 크잖아요. 점점 더 크면은 이거에 대해서 솔직한 거를 잘 못 안 나와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한테 엄마가 어떻게 해줘, 아빠가 어떻게 해줘 이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듣고 있으면 절대 안 나오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없는 자리에서도 안 나와요. 왜냐면 한 통속이구만. 다 들어갈 거야. 그럼 나의 게임 시간은 줄어들 것이고 나는 포토카드를 못 사게 될 것이며 애들이랑 놀러 가는 것도 놀이터로 제한을 받게 되겠지. 그 다음에 영악해지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로 아이가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솔직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스킬입니다. 그죠? 요즘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1학년도 그래요. 선생님 나빠!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유행처럼 해요. 네. 그럼 저는 거기다가 앉혀놓고 제가 그거를 아예 앉아봐. 나쁘다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의 반대말로 형용사인데 그렇게 할까요? 저는 뭐라고 할까요? 너도 나빠! 너 나빠 그럼. 내가 왜 나빠야? 나한테 나쁘다고 해서 나쁘다고 그랬는데 그냥 이래요. 그냥 같이 놀아요 그냥. 그러다가 근데 나쁘다고 하니까 기분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좋다고 하면 되게 좋을 텐데 라고 해서 그냥 이미지를 계속 넣어줘요. 쉬는 시간에 그런 거니까. 근데 그 언어가 불편하게 되면 되잖아요. 욕이든 뭐든 불편하게 되잖아요. 아이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5살, 6살, 7살도 벌써 그런 말들이 있고요. 되게 충격적인 말도 되게 많아요, 이제.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걸 욕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반항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문을 쾅 찬다든지, 그죠? 뭐에 대해서 물건을 던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어요. 아이가 부모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고 있는 부모, 이거는 숙제입니다. 아이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엄마하고 아빠를 다 다르게 바라보는 것도 아시죠? 근데 그거 냉정하게 보세요. 냉정하게 보세요. 본인이 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꼭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 아버지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같이 와야 돼요. 여기서 들은 말도 집에 가서 오빠 여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알았어 그래 니나 잘해 이렇게 되죠. 나만 키워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그냥 어머니부터라도 하면 그래서 변화가 되면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많이 줄어들 거예요. 지금 많이 지쳐 계시잖아요. 지쳐 있잖아요. 누구 툭 하면 눈물 날 것 같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너도 나빠! 이러면 돼요. 그냥 즐겁게.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너도 나빠! 하면서 후속 조치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엄마로서 너도 나쁘다가! 이거 말고요. 갑자기 이거 있죠. 우와! 해서 갑자기 폭을 하지 말고 그 다음이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오늘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이거 뒤에 선생님들 보시면 좀 안 될 텐데 수업 시간에 이러면 안 될 텐데 가스라이팅을 언제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스라이팅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저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가스라이팅이 부정적이라고 된 거는 뭐냐면 여론의 힘이에요. 너는 마땅한 놈이야. 기쁘게 맞아. 이거 나쁘죠? 가스라이팅이니까요. 너는 이런 놈이야.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 나쁘죠? 가스라이팅이니까요. 결과가 나쁘잖아요. 근데 아까 이미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말을 했었는데 어느 부분이었어요? 아이가 자기가 판단할 수 없는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냥 싫다는 경우도 많아요. 하승이가 그래요.
저희 둘째는 이거 안 먹을 거야. 이거 우리 아이가 안 먹구나, 안 먹고 싶구나. 그러면 이제 나는 거 먹으면 되지. 안 먹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떠서 그냥 줘요. 먹어. 진짜 또 이런다고 먹잖아요. 2그릇을 먹어요. 긍정적인 경험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라이팅은 뭘 해주느냐? 봐라. 부모가 정한 음식에는 가끔 맛있는 것도 있다예요. 아닌 것도 있는데 미안한데 가끔 맛있는 것도 있다. 봐라. 가스라이팅 해야 돼요. 그게 돼야 돼요. 그냥 우선 입 닫고 먹어. 이게 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걱정한다고 했지만 선생님들, 저 뒤에 계신 선생님들 가스라이팅이 대가예요. 한 명도 아닌데 저 20명을 줄 세우는 게 쉽지 않죠? 얼마 전에도 어디 갔다 왔는데 자 여러분 서볼까요? 가스라이팅이 안 돼 있으면 선생님 뭔데요? 왜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걸 줄 세우잖아요. 버스에 태우잖아요. 지금 이따 나갈 때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마주치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정말로. 진짜.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언제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부모, 진짜 이게 저는 이상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편해지고요. 자기가 편해지면 아이들도 선순환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은 따를 때이구나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부정적으로 쓰면은 범죄가 되잖아요. 저희 첫째가 1학년 들어갔을 때 글을 읽어보셨다 하지만 제가 그 글을 쓴 다음에 얼마큼 좀 있다가 창체 안전 수업이 돼요. 창이 있잖아요. 거기서 배웠대요. 부모가 손을 대면 신고하래요. 이야, 나 이제 경찰서도 순간적으로 잠깐 내가 경찰 누구 알고 있지? 잠깐만. 나 맨날 엉덩이 때리고 있는데 어떡하지? 네.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고 교육을 막 신고해야 되고요. 범죄고요. 막 악마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자기네 애가 아니니까 책임지지 않을 건데 그렇게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도 자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최대한 뭐 아이들 뭐 체벌을 안 한다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만큼 가스라이팅을 먼저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요. 제가 22살 때였나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20대를 다 보내는데 10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 계신 어떤 형님, 저보다 7살, 8살 많은 분 형님의 애들이 있었는데 그때가 한 요 나이였던 것 같아요. 5살, 7살? 근데 걔네들이 이제 엄마가 얘기해서 8시다 라고만 했어요. 그랬더니 둘이서 일어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타운하우스니까. 이제 뭐예요? 했더니 8시에는 저희는 이를 닦아요. 3분 동안 이렇게 해서 닦아야 되는데 구석에 없으면 이렇게 되죠. 로봇인가? 엄마가 이렇게 됐나? 라고 하는데 근데 아이들이 그걸 보고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임프레시브했어요. 그러니까 인상적이었어요. 인상적인 건 뭐냐면 그거를 하기까지 엄마는 많이 노력하셨겠죠? 엄마가 엄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엄마는 아무것도 그 다음에 개입을 안 해요. 그 말했을 때 8시 이후다. 8시다라고 하면은 알아서 해요. 근데 아이들이 거기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은 이제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일을 닦으니까 엄마한테 잔소리 들을 일이 없구나. 그리고 충실하게 하는 거. 근데 저한테 다 설명하면서 근데 여기 구석 잘해야 돼요. 막 이런 거예요. 네, 걔네들이 지금 이제 대학을 갔지만 다. 근데 그거를 보면서 잡아줘서 우선은 궤도에 올라가게 하는 건 부모의 몫이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8시에 일을 닦을래 안 닦을래? 안 닦고 싶구나. 그러면서 밤마다 막 내가 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아니요, 자기 정신을 깎아먹지 마세요. 자식은 교육 기쁨을 주는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스트레스 주는 애가 아니고. 그걸 하다 보면은 이거는 여기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선생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구는 바람이 이렇게 많이 돌아요. 라고 했는데 이게 그 예시예요. 네. 선생님 왜? 우리 삼촌은 바람 났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바람 났어요 그러면은 바람 났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손드는 애는 우리 엄마는 아빠가 싫대요. 난 동생이 싫은데 6, 7명인데 왜 이래요. 아마 5, 6, 7은 더 심할 겁니다. 맥락 없지요? 없어요. 그런데 5, 6, 7살은 정말로 그냥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미취학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3학년, 4학년이 그 소리를 한다? 문제 있는 아이들인가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대화에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대화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가 또 하나 드리면 예를 들어 어머니들이 물건을 샀는데 5,000원에 샀는데 여기 보니까 3,000원에 팔아요. 그럼 저희 가서 나는 환불을 받아야겠어요. 그럼 들어가서 어떻게 뭐 드릴까요? 제가 어제 샀는데 대화의 목적이 명확하죠 어머니들은. 제가 샀는데 5,000원 내고 샀는데 기뻤어요. 이러고 나올 거예요? 저기 그러니까 3,000원이 있는데 또 기분 나쁘게 안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면서 어쨌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한 번 사셨으면 끝이죠. 영수증이 있고 안 썼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돌아서죠 이렇게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겠다. 자 진상 모드 발동. 해가지고 야!
그 다음에 3,000원 받고, 5,000원 받고 나와서 저쪽 가서 또 하죠. 아이들이 대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선생님에 대한 관심을 더 받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애들 사이에서 봐봐, 나 되게 내가 말을 많이 했다. 이렇게 주고받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게요? 수업 시작할 때 그런 소리 하는 애들은 숙제 검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애들이 있습니다. 안 해 한 거죠. 숙제 안 했을 때, 이러다가, 시간 난다, 빨리 가자, 그러면, 우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맥락 없이 이제 그럴 때 대화의 목적과 방향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왜 이러지? 라고 했을 때 그거를 파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바람이 도는 거고 바람하고 뭔 상관이야가 아니고요. 그죠? 거기서 그냥 확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떠드는 것도 목적이 있고 다 있어요. 그게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감정이 아니라 대응이 되는 겁니다.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있어요. 대화법에서도 하루에 대화라는 시간이래요. 대화라는 시간. 여러분한테 이거는 약간 의미 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루에 얼만큼 아이랑 대화를 하세요? 시간으로? 그러면 뭔 소리예요?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잠에 드는 거지. 조잘 다 말씀드려요. 라고 하는 겁니다. 대화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남자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남편들한테 가장 불만이 뭡니까? 대화를 하고 싶다입니다. 여보, 오빠 왔으니까 밥 먹어. 해서 그래서 애들이 이랬대 저랬대. 알았어.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요즘에 말이야. 아직도 할 말이 남았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해서 그럼 오빠는 이제까지 한 게 대화가 아닐까? 대화는 서로가 입을 통해서 말을 한 거야. 서로가 의견도 말고. 아니, 대화를 하자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화해야 되냐면. 그러면 아이와 대화를 했다는 건 심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5살이면 5살에 대화를 하면 돼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5살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6살은 6살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맞아요? 제 둘째 7살 반은요. 언제였지? 얼마 전에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처리하는 걸 훈련을 했다고. 풍선 2개 해서. 선생님들은 천재들인가요? 뭐야, 내가 배워야겠다는데 그거를 훈련을 했대요. 집에 와서 뭐 했을까요? 저를 보는 순간 뭐랬어요? 아빠 봐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죠? 거기다 풍선 만들어줄 뻔했네요. 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근데 엉덩이가 엄청 컸어. 막 이랬는데. 근데 어쨌든, 얘네들한테 그게 진짜 대화인 겁니다. 자기가 배운 거를 하는 게 대화예요. 그렇다면, 누리, 체육, 뭐든 간에 IYC에서 하루 종일 애들이 지내면서 사회와 과정을 거치면서 배워왔던 것들을 집에 와서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게 좋죠. 근데 그 분위기를 형성할 때 있어서, 앉아봐. 오늘 누리 시간에 뭘 했을까? 엄마들은 대충 알죠? 사진이 일찍 올라오면 그날 올라온 경우도 있으니까. 뭘 했을까? 너는 누구 옆에 앉아있던데 걔랑은 얘기 안 하니? 애들이 다 쳐다보고 있던데 너는 밑에만 보고 있더라. 반성하세요. 웃지 마시고 반성하세요. 근데 그게 자꾸 부모라면 눈에 들어와요. 그거보다는 당장 그날 할 수는 없어도 그거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순간 얘가 얘기를 하겠지? 다시 5살 3명 있죠? 2년 반이나 남았는데 2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초등학교 가기 전에. 빌드업을 하려면. 굉장히 천천히 조금씩 하면 돼요. 7살 어머니들은요. 나중에 다시 한번 모입시다. 긴급수술을 해야죠. 어떡하죠? 이게 웃어 넘길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초등학교 가도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냥 다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보다 내가 느끼는 걸 좀 더 향상됐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뭔가를 하게 되고 뭔가를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많이 쓰고 돈을 많이 쓰고 부지런해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풋을 그냥 퍼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을 제대로 해야죠. 고등학교 때 그런 애들 없었어요? 나 어제 막 자가지고, 잠도 못 자가지고 그냥 일찍 잤어. 막 이런데 다 맞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건 뻥이었을 거예요. 진짜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효과적으로 하는 애들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하는 애도 있죠, 당연히. 30분 공부하고 이게 있어요. 그건 이따가 이제 마지막에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돼야 됩니다. Good listener and helper가 돼야 돼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어머니들한테 얘기한댔잖아. 진짜 각오하십시오. 난 카톡으로 막 이만큼 숙제 내줄 거예요. 막 이러면은 어느 순간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어느 학원에서도 엄마들이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빠들이 숙제를 하고 있어요. 엄마들이 숙제를 하고 있고. 야, 이거 내려봐. 뭔데? 이거 안 하면 애가 안 가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숙제가 아니고 자기가 풀 줄 모르는데 그걸 엄마가 해준 거 가서 내면은 뭐가 될까요? 될 수 있죠. 분위기 좋죠. 잘했네. 선생님 시간 없으면 보지도 않죠. 잘했네. 근데 아이는
재미가 없어요. 아이가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이 지금 아이가 없는 결혼 안 한 아주 젊은 분들이에요. 17살, 18살. 그럼 여기 앉아서 지금 이 얘기를 하면요. 한 명이라도 웃을 것 같아요? 쌤! 언제 끝나요?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자기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good listener help라는 거는 들어주는 거는 뭐예요? 들어줄 때 아이가 어떤 목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는지 그걸 하셔야 됩니다. 제가 써온 거 뭐가 있냐면 아이에게 들으면서 잘한 것, 개선해야 할 것,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조언을 확실히 정하자. 다시 한번. 아이가 얘기한, 적으실 건 아니죠? 아이 얘기를 들으면서 잘한 것, 그리고 개선해야 될 것. 개선해야 될 것도 머릿속에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다가, 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끝낸 게 아니고요. 아이는 그럼 그냥 끝나요, 그냥 대화가. 지나가다가, 구르면서.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분위기를 확실하게 정할 건 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이 대화가 아이한테 혼나는 대화, 칭찬하는 대화로 이미지를 줘서는 안 돼요. 자기가 뭔가 누리에서 했던 거에, 야, 그러면 안 됐었지. 그러면 뭐냐. 나 신기해서 배운 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딴 데 봤다고 뭐라고 했어, 사진에서. 그 걔한테 왜 그거 안 물어봤냐고 했어. 내가 했던 노력은 다 물거품입니다. 대화를 할까요? 안 합니다. 이거는 집에서 남편분들한테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제가 모르는 분들이지만 대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이에요. 저도 떨어져요, 집에 가면. 왜냐면 집 문 열잖아요? 그럼 남편이 되거든요. 선생님께서 제 부인은 저한테 돈을 주지 않거든요. 고객이 아닙니다. 고객마다 봐서 제가 몰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대화 능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분들인데 거기다가 내가 뭘 했더니 핀잔만 들었어. 내가 뭘 했더니 이렇게만 됐어. 짜증만 내던데 대화하겠습니까? 그분들은 제가 나중에 만나면 혼내줄게요. 지금은 여러분이 반성을 하세요. 어디든 한쪽이 변하면 될 겁니다. 사실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고요? 부모가 화목해지세요. 이러면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저한테 니도 살아봐서 알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막 이러는데 어쨌든 그게 되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지적하는 분위기로 가면은 자신이 한 게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 나요. 진짜. 네. 그거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계속 지금 보고 있어요, 저는 걔를. 계속 보고 있어요. 분명히 지적을 했죠.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아이한테는 뭐가 되냐면 이거 하나가 굉장히 마음을 녹여줘요.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혼자 남겨줘요. 상처 엄청 받아요. 여자애들은. 여자애들은요, 다 나를 아빠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안겨요, 막. 그럼 제가 이러면 안 돼. 희롱이야. 막 이러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하면서도 그게 나오면 애들은 그거에 대해서 같이 다시 동화가 되는데 주변 애들까지 그거를 부드러움을 만들어요. 이게 어떡하지? 막 눈물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냥 같이 하나만 더 볼게요. 그 아이가 또 그래요.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잘하고 느끼는 건 뭐야? 커버 어디가 있어? 로우. 그치? 커버 밑 맛있지? 돌아서 앉으세요. 날 보세요. 좋아요. 로우. 그 다음 요게 처음이에요. 요게 처음에 이렇게 했고 위에 줄이었죠. 처음에 그렇게 되고 두 번째 또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부터 뭐가 굉장히 잘하는 학생인데 1학년 아이들은 아직도 그래요. 1학년 아이들은 수업하는 중에도 그냥 아직도 혼자서 막 갑자기 지우개, 필통 그렇게 교감을 많이 해요. 이 무생물과 집에서 보면 별걸 갖고 다 인형놀이 한다는 애들 있죠? 네. 하승이는 차에 대해서 이름도 있을걸요? 자동차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낌이 아이들한테는 항상 뭐가 돼야 된다? 아이들한테는 이 대화를 하는 게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모가 자기의 감정도 살펴봐 주는 것도 느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그 리스너가 돼야 되는 겁니다. 숙제를 대신해주고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걸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서포터, 헬퍼가 되는 거예요. 받쳐주기만 하면 돼요. 학습에 있어서도 리더가 되면 안 되고요. 아이들의 인간들에 대해서도 리더가 돼서는 안 됩니다. 리더가 돼서는 안 되는 게 혹시 어제 글 보셨? 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아이한테 자기가 야 이걸 할 때 이래야지 가지나 내가 초등학교 들었을 때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 초등학교 들었을 때 내가 이랬던 것 같은데 그때 나도 되게 뭔가가 같이 했던 사람에 대해서 그냥 나눴습니다. 나눴어요. 그러면 아이들 훨씬 더 편하게 합니다. 그게 1학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5살, 6살, 7살은요. 더. 그리고 심지어 그래 선생님 아빠 선생님이 하라고 했는데 이게 내 원하시냐 할 정도로 여러 번 실패할 겁니다. 여러 번 실패하는데 여러 번 실패를 맛보는 부모는 정말 달라요. 초등학교 가서. 그걸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여러분이 제일 잘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또 제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한번 얘는 누군가, 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게 돼야죠. 그죠? 훈육법이 나옵니다. 훈육법이 나와요. 자, 그냥 이건 딱 볼게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저희 둘째입니다. 하승이는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인사예요. 인사예요. 근데 첫째는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얘 누나이지요. 이래요. 뒤에서 누가 물어봤니 그걸 이렇게 되는데 옆에는요. 인사해 그러면 뻣뻣하게. 집에서는 여포죠. 난리가 나죠. 막 이렇게 되는데 정말 목소리도 크고 소리 좀 그만 지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됩니다. 지금도 IYC 안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먼지나게 혼냈어요. 최근 2, 3개월 동안. 너는 그것을 지금 고치지 않으면 초등학교 가서 다시 한번 꼭 집에 가서 그 글을 보세요. 어제 링크. 집에 가서 반 먹고 들어가는 애라는 게 있거든요. 선생님한테 반은 먹고 들어가는 애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고 들어가는 애는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존중도 담겨 있고요. 아이의 살아온 그 환경도 느껴지고요. 그게 되는 겁니다. 그거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가스라이팅 하고 있어요. 입 닫아. 넌 필요 없어. 이유가 없어. 무조건 목소리 들려야 돼. 오늘도 한 소리 들었죠. 엘리베이터에서. 이건 했는데 안녕하세요. 크지 않나? 그래서 양아치세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랬네. 어쨌든 근데 저는 요즘에 그걸 보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했을 때 어른들이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됐을 때 살짝 미소가 번지는 걸 봐요. Not bad. 경험은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엄마들은 얘는요 좀 약간 공포가 있나 봐요. 크면은 잘할 것 같은데 공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잘 인사를 할 때 진짜 마음은 안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면 인사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가면은 30명이 앉아 있는 데서 애들이 넌 뭐야 이런 상황에서 인사가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 첫째는 3학년이 되니까 말투가 그렇게 아니거든요. 이제 너 이거 지난번에 이렇게 했잖아. 너 지난번에 1시간이나 그랬잖아. 57분이었거든. 가스라이팅이 뭡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싶대. 그런데 어쨌든 그거에서도 그죠? 여기서도 아니야. 부모가 말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60분이라고 한 게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말한 거는 이것이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방향을 나가고 있는 거야. 너는 그것을 캐치를 해야 돼. 라고 하면 애의 표정은 뭐예요? 나왔다 저 잔소리. 언제 끝날 것인가? 개의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요. 내가 1시간 하는 걸 듣고 싶지 않으면 앉아가지고 여기 봐. 여기 밑에 무늬만 보고 앉을 거야 아니면 봐. 그럴 거 싫으면 캐치를 빨리 해서 제가 요즘 가르치는 게 뭐예요? 네가 얻을 수 있는 걸 빨리 얻어. 현명하게. 지금 버릴 카드는 빨리 버리고 얻을 수 있는 걸 얻어. 거기서 엄마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었거든. 이렇게 돼서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얻을 수 있는 것까지 뺏기는 이런 경험하지 말고 빨리 얻어. 나는 그게 나을 것 같아. 라고 해줘서 그럼 애들 눈이 뭐 이렇게 돼 있다가요. 슝 하고 불 꺼지면서 네 이렇게 돼요. 그런 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여기 뭐라고 했어요? 권위라는 것도 나와 있죠. 권위라는 건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권위라는 거는 아빠가 있는 뭐 시게 해가지고 우와 이런 게 권위가 아니죠. 그죠? 지구로 침공한 외계의 괴물한테 권위를 느끼진 않아요. 야 저분의 말을 들어야겠고 그래요? 아니요. 권위라는 건 그 대상 됨됨이 자체가 말을 들어야 되는 당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효율성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했더니 나는 효율적으로 내가 얻을 수가 있네? 라는 경험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게 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일관성은 뭐예요? 아빠들. 그 애한테 왜 그렇게까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옆에서 그거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미리미리 약속이 좀 돼야 됩니다. 나 얘한테 소리 지를 건 아니고 칼같이 이렇게 해서 할 건데 거기서 지나가면서 엄마 말이 맞지? 그냥 그러고만 지나가. 이걸 미리 해야 됩니다. 갑자기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와서 그래? 뭐 이렇게 하지 말고요. 네, 그거를 해야 돼요. 서로가 약속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그래요. 미리미리 중요하게 애를 훈육시키거나 혼내거나 이렇게 하려면 난 애를 잡을 거야. 뭔지는 알 거야. 그럴 때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그죠? 근데 이거는 안 좋아요. 엄마가 한짝 하고 있는데 아빠가 와가지고 엄마가 끝난 거를 아빠가 더 기름을 부어서 안 됩니다. 큰일 나죠 그러면. 근데 또 그거 갖고 아빠가 와가지고 아빠가 좀 얘기해 줄게. 엄마한테 이렇게 잘해달라고 얘기해 줄게.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에선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또는 아빠가 할 때도 엄마도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럼 아빠가 엄청 화내가지고 막 엉덩이를 막 때리고 막 했어. 저런 애 잡겠다는 느낌이 미리 약속하면 들진 않아요. 아빠도 알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제 와이프가 저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엄청 화가 났는데 야 저러다 때리겠다라고 했는데 나는 속으로 웃고 있던 거죠. 이건 약간 직업병이기도 해요. 네가 지금 내 속으로 이 정도면 쫄았겠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근데 그러면 진짜 스트레스 안 받아요. 약간 사이코 같대요. 감정이 분리돼.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뒤에 선생님 계시면 선생님이 애들이 한마디 안 듣고 그거 화내면요. 사직서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저것들은 미물들이다. 나의 직장 생활에 도움을 주는 미물들일 뿐이다. 아메바보단 낫다. 라고 하면은 기분 안 나빠요. 애들이 버릇없이 하건 뭐건 간에. 그 아이들이 버릇없이 하면은 그 집에 가서 여러분이 다 책임지겠죠. 평생 나머지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거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 없는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가지고 동의시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일관성 있게도 해야 됩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학습. 학습을 할 때 이제 애들 많이 가르치죠. 근데 이 가르치는 거는 이게 다 됐을 때예요. 그러기 전에 가르치지도 마세요, 진짜. 그게 안 되어서 가르치기 시작하면 다 어그러집니다. 근데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하는 거 있으면 어쩔 수 없죠? 하는데 최대한 어쨌든 아까 세 가지 고려한 것도요. 포지션이 들어가야 돼요. 포지션이 제일 중요한 게 그게 들어가고 나서 루틴의 중요성이라는 겁니다. 루틴. 아시죠? 운동 루틴, 학습 루틴, 자기 조절 능력이라는 거. 진짜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를 5살한테 어떻게 요구합니까? 6살한테 어떻게 요구합니까? 5살한테 맞는 루틴을 알아서 정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그것도 제가 애들마다 5살은 4분, 5분? 아니요. 제가 못 정해요. 그 애들마다 달라요. 그리고 그 아이들마다 갑자기 폭발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20분도 할 거고요. 영화도 볼 수 있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건 30초도 안 할 테니까요. 그럼 거기서 진짜 힘들어하는 걸 조금씩 늘리는 거는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루틴이라는 거는 거의 7살이 좀 더 많이 들어가요. 사실 5살, 6살보다는. 저는 5살, 6살은 어떻게 돼요? 자꾸 와서 이제 상담을 하시는데 여기 5살 반이 있을까요? 미리 하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돌아가세요. 라고 하거든요. 옛날에는 경험이 없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전 얘네들 화장실 데리고 가기 싫어요. 수업 시간에. 제가 얘네 응가 어떻게 닦아줘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가르친 내용은 7살 하반기에서 굉장히 한글을 다 익힌 아이들 아니고서는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가 사기치고 있는 거더라고요. 파닉스가 그래요. 파닉스 진짜 힘들어요. 한글도 막 자기가 제대로 다 쓸 줄 알고 받침도 단순한 걸 할 줄 아는데 그 의문을 다 해서 초성, 중성, 중성을 이해한 애들이 영어를 해서 하면은 그나마 이해를 좀 합니다. 아니면 그냥 다 외우는 거라서 쉽지는 않아요, 사실. 어쨌든 익숙해질 수는 있지만. 다음,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전할 것인가 도움을 받을 것인가. 아이가 저희 첫째가 때도 1번에서 문제 풀었잖아요. 엄마한테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2번을 풀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3초 보다가 엄마!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It's way beyond over my capacity. 내 능력을 넘어갔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4줄짜리인데 첫 번째 줄을 반을 읽다가 엄마! 얘는 왜 이렇게 집에서 빨리 뛰어나가기 시작하지? 1시간에 몇 킬로만. 자기가 익숙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엄마가 와가지고 이제 고민되는 건 뭡니까? 얘가 도전하게끔 푸시할 것인가? 아니면 도움을 줄 것인가예요. 굉장히 고민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 것도 못할 거니까. 그러다 보면 다음 거 못하니까 그럼 내일 것도 또 있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면은 그럼 결국에
엄마들 입장에서는 내 짐이 되니까 빨리빨리 하게 하려고.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근데 어디에서 도전을 하게 할 것인가 도움을 줄 것인가는 진짜 그거는 그 순간에 정말 필요합니다. 그게 진짜 내 아이는 내가 잘 알지? 라고 했을 때 어머니의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에요. 냉정해야 됩니다. 뭐가 돼야 돼요? 가장 좋은 기준은 뭐예요? 이거 지금 안 도와주면은 나 이따가 이거 더 시켜야 돼서 불안해지, 난 부담스러운데 내일도 쌓이는데 이 생각이 없으면 도와줘도 되고요. 이 생각이 자꾸 들면 도와주면 안 되는 겁니다. 대화의 목적도 어긋난 것처럼 도움을 주는 목적도 어긋났습니다. 안 돼요. 제 말대로 하면은 2, 3개월 완전 왕 고생을 하시면서 저를 욕할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어그러졌다고. 1년 망쳐도 나머지 잘하면 되지 않아요? 10년 동안? 아, 진짜예요. 저 제자들 되게 많잖아요. 대학생까지. 직장 다니도 많은데 진짜 그렇게 잘하면 됩니다. 상담을 아이들이 왔을 때 요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냐면 5학년, 6학년이든 또는 중고등학생들은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 애들이 왔을 때 물어보는 게 저는 뭘 물어봐야 돼요? 아이가 어디까지 공부했나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리고 어머니들도 이 책까지 했는데요? 라고 책을 가져오셔요. 그러면 당연히 책도 읽혀보고 뭐도 읽혀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들끼리는 저희는 경력이 다 많으신 선생님에서 딱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디까지 했어요는 굉장히 상투적으로 물어보시고요. 저한테 의견을 듣기를 기다리는 항목이 있습니다. 애가 됐네. 애가 됐네. 라는 말을 들으면 선생님들은 받아주시죠. 이렇게 돼요. 근데 애가 됐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아이들한테 이게 아이라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영어 뭐가 이렇게 힘들어 영어 할 때? 내용은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던진 거예요. 제 눈을 바라보고 근데 이렇게 된대 표현하는 능력만 봅니다. 얘보다 얘가 훨씬 잘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얘를 받아들입니다. 얘는 저한테 물어보러 애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응용해서 받아들이고 디벨롭해서 다시 발전시키려 애니까요. 근데 그걸 누가 키운 거예요? 옆에 있는 엄마가 키운 겁니다. 아빠가 보여준 거고요. 그게 돼야 돼요.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도 뭐였어요? 와서 인사를 해서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왔어요. 반은 먹었구만. 앉아봐. 시험 성적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와 보통 큰 학원에서 뭐라 그래요? 어머니 5학년인데 지금 여기 하는 건 좀 요 정도까지 말하고 끝나요. 싸가지 없는 것들이 좀 왜요? 아니요 애들이 보통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중학교 가기 전에 이거를 끝내야 되는데 라고 하니까 이거 하면 어때요? 근데 걔네들이 진짜로 와서 뭐합니까?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아무리 수업해도 안 돼요. 그리고 그만큼 진도를 많이 나갔다는 애들도 당연히 잘 모르고 있고요. 그거 설명 굳이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당신의 아이가 5년을 뻘짓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정말 옳은 소리 하니까 등록 안 하더라고요. 기분이 나빠. 심장이 상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근데 딱 왔을 때 얘 됐어요 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최근에 들어온 애가 그래요. 6학년 애가 들어왔는데 2학년, 3학년하고 같이 수업을 듣게 된 거예요. 너무 경험이 없어서. 근데 들어온 순간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렇게 했는데 얘가 너무 괜찮아서 너 숙제는 하냐? 그냥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 있는데 숙제는 하냐 했더니 예, 제가 숙제로 시키신 거는 제가 다 잘합니다. 평소에도 제가 노력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자인데. 그래서 저거는 연기 같지 않은데 라고 해서 그러면 애들은 월수금에 단을 시험 보는데 너는 그거에 4배를 월화수목금을 봐. 저만요. 너 6학년이잖아. 네. 하고 잘하고 있어요. 쭉쭉쭉쭉 늘어나요. 6학년이니까 늦었다고요? 6학년이면 아직 6년 이상 남았는데요. 가기 전에. 여러분의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1시간 반 갖고 제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이려면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고민을 하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그런 아이들 엄마들은 너무 좀 현타가 올 수 있지만 자기가 어떻게 키웠는지 잘 몰라요. 몸으로 보여주고 있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키우셨어요? 제가 볼요. 처음에는 저는 나를 농락하는 것인가? 이렇게 키워놓고 나를 농락하는 것인가 하는데 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러면 인위적인 노력도 괜찮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인위적인 노력하면 어떻게 되게요? 아빠가 이렇게 노력하면 아이가 보기에 어떻게요? 와, 아빠가 원래 저런 사람이었구나. 아니요. 용 쓴다, 용 써, 노력하네. 아빠, 엄마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요. 근데 그게 아이를 변화시켜요. 아이들이 가장 말하는 게 엄마, 아빠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나중에 말하는 게. 엄마, 아빠는 노력 하나도 안 하잖아. 엄마, 아빠는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죠?
노력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왜 나한테만 변하라 그래? 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중학교 갈 때쯤에. 요거가 아이들의 논리를 막아버릴 겁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이. 어떻게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혼자 하고 있으면 다 압니다. 안 그래요? 아이들은 엄마의 감정 변화를 되게 잘 알아요. 살짝만 그래도, 컨디션이라도 엄마 어디 안 좋아? 이렇게. 아, 죄송해요. 여기 대부분 아들이죠. 엄마가 앉아서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엄마 왜 허리 속에서 어디 아파? 그게 아니라 엉덩이를 왜? 이렇게 하죠. 근데 아들은 근데 그래도 애들도 어쨌든 자식들은 알아요. 맨날 같이 사는 사람들인데. 네. 그러면 나중에 그게 됩니다. 변하는 것도.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거 고3에게 주는 조언 예시라고 쓴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고3 애들이 둘이 찾아왔어요. 아니 지금 며칠 남았다고. 3, 4일 남았는데. 근데 걔네들이 와서 이게 시간이 이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참 그렇습니다라고 해요. 얘네들한테는 제가 고1 때까지 가르치고 이랬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하면 안 가르쳐요. 웬만하면. 고2, 고3 때 학원에 다니면서 가르치면 그건 실패한 거거든요. 뭐하니 지금. 근데 걔네들한테 한 게 뭐냐면 너 몇 시간 공부해? 그랬더니 10시간, 11시간 공부한대요. 하루에. 그래서 웃기지 마. 학교에서 들어온 게 언젠데 했더니 학교에서 있는 시간에 공부 시간에 포함시켰더라고요. 그럼 학교에서 한 집에서도 고2, 고3? 그랬더니 아니 그거 빼면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4시간 반 5시간이라고? 그래 새벽 1시까지 하는구나. 3시간으로 줄여봐. 애들이 왜요? 아니 공부하는 시간에 3시간을 줄여봐. 공부한다는 게 뭐야? 잘 이해를 못해요. 공부한다는 거는 정말 집중을 하라는데 그게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집중해서 해. 집중하는 법 가르쳐 주신 적 있어요 혹시? 그럼 애들이 엄마의 말을 듣고 집중! 하면 여기 들어가요? 블랙홀로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집중해서 해라는 말은 소용없는 말이에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해준 게 뭐냐면 집에 있으면 시끄러우니까 스터디 카페 가지. 네. 아니 집에서 공부하는데 방문을 열고 나가서 TV가 켜진 그 앞에서 공부를 해. 선생님 드디어 미치셨군요 라는 표정을 하는데 근데 그 경험 한 번만 하면 돼요. 자기가 어머니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뭔가를 중요한 처해서 이렇게 됐는데 진짜 문제를 풀다가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것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들어가서.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문제를 했는데 40분이 지난 거예요. 이거 하나 했는데 진짜로 외부와 차단이 되는 그 경험을 시켜줘야 됩니다. 고1 때 하면 정말 좋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공부를 어제 안 했어. 나 3시간밖에 못했어. 나는 9시간 했는데 근데 얘는 3시간 동안 공부를 한 겁니다. 9시간 동안 앉아있던 거고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경험은 지금은 할 수는 없잖아요. 설마 이 말 듣고 가서 우리 맑은 반 아이들 귀마가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가면 정말 좋다는 겁니다. 학습은 그런 거예요. 그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면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돼야만 이제 아이들은 내 능력만큼 할 수 있는 게 들어가게 돼요. 자기 자식은 안 된다고? 자기 자식은 안 된다고? 진짜 내 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되게 위험한 말일 수 있어요. 내가 디자인해서 내가 디자인한 대로 애를 키우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막 가둬가지고 막 이렇게 키우는 것 같잖아요. 스카이캐슬처럼.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내 아이라고 한다는 거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나는 노력하는 거고 아이는 그 노력을 알고 있고 아이가 하는 대화에 대해서 목적을 갖고 나는 듣고 하는 거고요. 얘네들이 그 목적을 한 것을 제가 파악을 했으면 그거를 니즈를 충족을 시켜주고 또는 리슨을 해주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학습을 할 때 물어보면 네가 해야지! 라고 맨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네가 도움이 필요한 거야. 이거는 네가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거는 시간이 더 걸려도 내가 기다려볼래. 라고 하면서 그죠? 배려심 있게 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아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해보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힘들죠? 자기 자식 하면 안 된다. 맨날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인류를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8살이 됐을 때, 우리 아이가 6살, 7살이 됐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 달이 됐을 때, 그래도 지금보다 조금 더 참고, 지금보다 좀 더 배려하고, 지금보다 좀 더 인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18개 중에서 포용성이 있고. 근데 그런 아이가 되면은요, 한글, 국어, 영어, 수학이 필요가 없어져요. 지가 알아서 하니까.
그거를 셋업 시키는 게 아니라, 셋업 시키는 건 뭐 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부터 훨씬 더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야, 여기 요번에 이제 뭐 영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가벌레 네 생각은 어때?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진짜 대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아이의 의견을 물어봐도 좋은 컨디션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물어봐봤자 소용이 없이 또 화내겠지? 할래. 저는 학원에서 굉장히 많은 가정 불화를 봅니다. 엄마는 모르는 아이만의 가정 불화. 아휴, 노답이에요. 라고 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집에 가서 절대 얘기 안 하죠. 근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저도 부모님한테 그 정도는 얘기 안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저를 못 믿으면 큰일 나죠. 어머니 노답이래요. 이러면 큰일 나죠. 얘는 진짜 집에 노답이죠.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어머니들 입장에서 노답이라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아이들은 근데 합리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죠. 물론 버릇은 없죠. 야, 너 그건 진짜 버릇 없는 거야. 노답이라고 했으면 뭔가 노력할 거 찾아봐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우리 그런 말 안 한 것처럼 티나지 않게 나도 한번 이렇게 한번 띄워볼게, 오늘. 그런데 그게 너의 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된 거라면 나는 거기서 넣어줄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죠. 그럼 얘는 또 거기서 저를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최선의 효율성을 보고 하는 겁니다. 얘도 노력할 거 하겠죠. 그죠? 부모라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모가 뭔지 생물학적 부모가 있고요. 그죠? 또 다른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지금 제가 말한 걸 하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아니요, 되게 쉬워요. 쉬워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편해야 돼요, 부모 하는 게. 아이들은 변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건 여러분이 지금 자기 아이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그놈 자식 그것만 고쳐주면 어떠겠어. 그것만, 그 부분만. 근데 그 많은 게 뭐냐면 자기한테 반항하고 자기한테 거친 말하거나 거친 행동을 하고 또는 상상하지 못했던 성장을 하면서 나오는 그런 면들 있잖아요. 주로 고집쟁이죠, 뭐 그런 거.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것만 고쳐지면은 마음 편해지겠어요? 그 다음 게 나오죠. 우리 애가 인성이 너무 잘 됐으니까 이제 영어 수학을 해보자. 이렇게 되죠. 어차피 피할 수 없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그것 자체도 다 모든 게 자기를 옥죄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도 7살 아이의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편한 소리, 마음 편한 소리 하는 제3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냉정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시간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만 하고 하겠습니다. 그 뜬구름 잡는 얘기가라고 느껴지면 안 돼요. 분명히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적으신 것 중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 이대로 하면은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실패를 계속 거듭하실 거예요. 계속. 근데 계속 하면 아이들도 같이 변할 겁니다. 엄마 용 쓴다 하면서. 그러면 어느 순간 훨씬 더 길이 보일 겁니다. 아시겠죠? 아침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